먼저 조경태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주시죠. 네, 제가 항상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지 못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특히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헌법이 수호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국민의힘에는 땡땡땡이 있다라고 준비해봤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땡땡땡이 있다. 정 의원님, 땡땡땡 정답 뭘까요? 국민의힘에는 조경태가 있다. 국민의힘에는 조경태가 있다. 아, 이거 맞는 말이긴 한데 정답입니까? 네, 아쉽지만은 뭐 땡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봐도 땡 같은데, 예, 그럼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18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18명이 있다. 네네. 국민의힘에게는 18명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이 18명이 당내에서 곤란한 상황이신 분들 아닌가요? 사실은 18명의 그 당시 여당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투표장에 가서 표결을 했던 그런 분들이고요. 사실 그렇게 표결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대한민국 시민의 저항 정신, 그 저항과 또 군인들의 소극적인 대응 덕분에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투표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 자리를 비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 즉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에는 물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더 분발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명의 당시에 투표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의 양심은 남아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8명의 국회의원 양심은 남아있으니 그래도 국민의힘 포기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근데 이 18명의 조 의원님도 들어가시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조 의원님 모신다고 해서 이거를 여쭤볼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네. 여쭤볼게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님이랑 김상욱 의원님한테 당론 무시하고 이 당론 깃털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해당 행위였다. 뭐 이런 비판이 막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심경이 어떠셨어요? 저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 충분히 저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당론을 깃털같이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당론보다 더 높은 단위의 헌법의 가치, 헌법 수호를 혹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이 깃털처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헌법의 가치를 더 존중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은 굉장히 점잖게 해주셨는데 이 속내는 누가 더 깃털처럼 생각했는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윤 전 대통령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아직 관저에 머물고 계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 결정 이후 사흘 만에 이제 나가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늦어졌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뭐 그 이사 문제라든가 경호 문제 또 보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렇게 갖고 너무 야박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했던 그때 행동을 보면은 좀 약간 후안무치하고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비상계엄을 선포해갖고 그야말로 경제 선진국, 민주주의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관저에 머물면서 이렇게 상황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통령께서 여전히 본인이 뭐 군왕무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은 부끄러움이 없다. 절대군주 때 왕들이 갔던 태도였거든요. 그런 태도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뭐 빨리 방 빼라 이런 게 좀 야박하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예측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빨리 관저를 불법 점거하면서 관저 정치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사저로 돌아가는 게 좋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메시지를 내기는 하지만 그 메시지가 굉장히
짧다. 그걸 갖고 관저 정치라고까지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그 4월 4일 아침 11시 22분 이후에 대통령이 아닙니다. 관저에 머물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빨리 빼줘야죠. 최대한 빨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비교해 보면은 문재인 그 본인 취임하던 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시간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밤 12시 새벽 00시를 기준으로 해갖고서 관저를 그 청와대를 개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하루 전날 나왔습니다. 호텔에 머물다 나오셨. 그 다음 취임식장에 가셨거든요. 그렇게 야박하게 했던 분이 벌써 며칠째입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는 그러면서 거기서 전직 그 대통령실의 그 비서들하고 또 만찬을 한다든가 또 뭐 당대표, 원내대표 불러서 뭐 간다 차를 마시고 또 나경원 의원만을 또 불러갖고서 네. 뭐 대화하는 이런 건 그런 제대로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라. 조경태 의원님은 윤 전 대통령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우리 정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파면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너무 야박하게 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의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쨌든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파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관께서 11시 22분이라는 분까지 딱 이야기한 것은 네. 그 시각에 파면당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저는 한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마도 일부에서는 탄핵이 안 되고 기각이 될 것이다. 인용이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처 돌아갈 어떤 거처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거처에 대한 뭐 경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좀 더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되고요. 또한 그 사과에는 대국민 사과도 있고 또 하나가 대통령 본인 때문에 네. 지금 많은 병사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지금 군인들이. 감옥에 가 있고 네. 여기에 대한 또 사과가 없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또 있어야 된다. 네, 그분들이 정말 가족들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아픈데 근데 당사자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파면당한 대통령으로서 너무 당당한 모습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조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절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뭐 그럼 탈당, 출당 이걸 넘어서 뭐 제명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 당의 당연 당규를 보면은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중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명이나 출당 권유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헌법이잖아요. 네. 그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보다 더 큰 어떤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이건 누구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당이 저는 상식과 원칙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정당이어야 되는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그 상식과 원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면은 이거 역시도 좀 잘못된 지금 당 운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 말 나온 김에 대통령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통령실 그대로 사용하는지 이것도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인데 정 의원님 이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시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하는 방안 검토한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실제로 이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 몇 % 정도 되나요?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상당히 있다. 예,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고요. 예비비를 굉장히 많은 정도 전용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군인들 국방부 합참하고 같이 있습니다. 군인들하고 대통령이 같이 있게 되니까
그 사고 구조가 군사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경호라든가 보안상에서도 상당히 그 취약성을 취약한 점들을 노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됐든 간에 용산에서 계속 집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고 하면은 60일 후에 취임을 하게 되니까 60일 안에 다시 청와대를 갈 건지 아니면 세종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장소로 갈 건지 그런 걸 결정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종에 정식의 그런 그 대통령 집무실을 만드는 건 시간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정부기관들 위한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 집무실만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수도의 그 세종 이전이 원래 노무현 대통령의 필생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해도 되던 것인데 그 관련 법률이 위헌 판결 나는 바람에 중단됐거든요. 정부기관만 그 이전했는데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 집무실도 저는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도 집권을 혹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그 집무실을 세종 쪽에 만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